안녕하세요. 딜러의 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유명 제품을 좋아하죠. 매일 마시는 커피에서부터 옷이며 신발, 가방 등 이름이 알려져 있는 또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생긴 물건들은 그렇지 않은 물건들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의 가격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이렇듯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고서라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디자인도 다르고요, 제품의 질이 확연히 달라서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하는 등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대부분 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실제로 품질 자체보다는 브랜드 자체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요, 브랜드와 관련된 심리적인 영향력 때문인데요, 이미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브랜드에서 오는 제품이 주는 안정감과 사회적으로 수용된 강화된 개인 이미지, 즉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격이 좀 높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물품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좀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잘 알려진 명문대학, 그 이름이 주는 사회적인 신뢰와 그로 인해서 상승되는 개인 이미지는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부수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때론 대학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유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저평가받고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인데요. 사실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은 대형 유명 대학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이 유명 명문 대학들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학 지원 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러한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이 대학 지원 시에 고려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 정예 교육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대학들의 신입생 대상 교양 수업은요, 대규모 단위의 클래스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극장 스타일의 강의실에 몇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강의를 받게도 되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나 학생들 간에 좀 더 친밀감을 유지하며 소규모의 클래스를 기대했던 학생들이라면 다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역시도 전공 교수보다는 TA나 강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이는 어느 특정 대학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리서치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한 형편입니다. 사실 연구대학 또는 리서치 대학들은요, 교수들에게 연구 실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티칭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강사들이 강의 책임을 분담하느라 생긴 현상입니다. 반면에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의가 소규모의 강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부 경험을 중시하는 탓에 강의 역시도 대개는 교수들에 의해서 직접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명문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 예를 들어서 포모나나 스와스모어, 윌리엄스, 바스 컬리지 등과 같은 학교들은요, 학생 대 교직원의 비율이 7대1 또는 8대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형 대학들의 학생 대 교직원의 비율은 훨씬 크죠. 특히 UC 버클리는 19대1, UIUC는 20대1,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대1, 아리조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대1 등 주로 대형 주립대학의 경우에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 비해서 두세 배 차이나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 대학이라고 무조건 학생 대 교직원 비율이 큰 것만은 아니죠. 명문 사립대학들은요, 리버럴 아트 컬리지만큼의 비율을 유지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장점인 소규모 클래스는요, 단순히 교수와 학생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형 대학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학교 스포츠팀에 선수로 뛴다든가 또는 좋아하는 교수의 프로젝트 연구팀에 낀다든가 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뭐 이런 일들을 대형 대학에서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대형 대학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바스티 팀에서 뛰는 것만 하더라도요. 개인 실력 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형 대학들이 주로 많이 있는 디비전 1 학교와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이 많이 소속된 디비전 3 학교와는 상당한 실력 차를 보이죠. 그리고 디비전 1 학교 스포츠팀 선수들은 대부분 체육 특기 학생들로요. 준 프로급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뭐 운동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낄 수 있는 수준은 못 됩니다. 또한 연구팀에 참여하는 기회도 연구대학의 교수들은요. 주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팀에 끼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과 경쟁을 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죠. 학부생들에게 있어서 연구 기회라는 게 솔직히 상대적으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만 일부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컬리지 오브 울스터의 경우에는 모든 학부생들이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진과 1대1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곤 합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데이비슨 컬리지의 경우에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행해지는 학부생 연구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이오와주에 있는 걸네일 컬리지 역시 학부생들에게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름을 올리고 있곤 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이유는요. 졸업 후의 진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수 정예니 연구 경험이니 해도 그 대학을 나온 후 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의심은요. 어떤 뚜렷한 데이터나 증거에 기반한 의심은 아닙니다. 그저 막연히 유명 대형 대학들은 이름은 들어봤으니까 남들도 알아줄 것 같은데 작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은 나는 알아도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울 뿐이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Fortune 1000 기업의 CEO들 중에 3분의 1은요. 리버럴 아트 학위 출신들입니다. 두 번째로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4%는요. 리버럴 아트 교육이 산업 현장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 경력의 리버럴 아트 전공자들은 프리메드나 프리러 같은 예비 전문 프로그램 졸업자들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 분야별 대학원, 특히 박사 과정으로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요. 리버럴 아트 대학들입니다. 물론 이거는 전체 숫자를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학부생 대비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결과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단순히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사업 기회 등에서 리버럴 아트 출신들이 유명 대형 대학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의 장점인 적은 규모의 클래스나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듣기에는 이상적으로 들려도요.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학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느낌이 드실 것이고 학비 내역을 보시면 그 느낌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브로셔에 나와 있는 권장 가격 일명 스티커 프라이스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가격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최상위권 리버럴 아트 대학들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값 정도만 지불하고 다닐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포모나 컬리지나 하버포드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학비만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은 풍부한 기부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학자금 지원이 너그러운 편입니다. 이러한 비교적 여유로운 학자금 지원은요, 단지 최상위급의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름 있는 명문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차고 넘쳐나죠. 그러나 왜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한 이유를 대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대학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멋진 캠퍼스와 학교 상징 색깔로 꾸며진 포스터를 보니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저 명문 대학이라고 하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명문 대학에 가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딴지를 걸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름 있는 명문 대학들이 그 오랜 기간 그 명성을 유지하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캠퍼스의 여러 부분에서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요,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서 보다 알차고 보람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결코 같을 수가 없고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고 하는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대형 대학이 좋다거나 리버럴 아트 대학이 더 좋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은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대학은 잘못된 선택을 바꾸기에는 치르셔야 할 대가가 아주 큰 편이죠. 이제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나이십니까? 진정한 명문 대학은요, 남이 아닌 여러분에게 명문이어야 합니다. 보다 깊은 생각과 탐구로 더 많은 대학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